자, 오늘은 그 우주항공 관련주, 위성 관련주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이죠. 오늘 윤 대통령이 그 우주 로드맵을 선포해요. 우주항공청을 내년에 개청할 걸 목표로도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특별법 연내 입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발표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게 이 한국 항공우주 뭐 이런 게 아니라 위성 관련주인데, 이 한국 항공우주는 제가 왜 그 잠깐 빼놨냐면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20개선을 지켜주게 되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올라가겠지만 아무래도 우하향주의죠.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되고, 캔코라이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5개선 이탈하고 있거든요. 사실 약간 불안한데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주봉에서 이슈를 회복해 주냐가 따라 중요하고, 이 자리를 잘 지켜줬을 때 이러한 주식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이런 주식들보다는 사실은 위성하고 직접 관련적인 주식들이 있는데, 이 주식들의 자리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먼저 세트의 가이를 볼게요. 세트 가이를 보면 월봉에서 바닥권이죠. 지금 바닥권인데 대신에 외바닥이에요. 제가 다중바닥을 생각하는 건 이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완바닥, 투바닥 이런 건데, 외바닥이라 사실 이제 주봉에서 오선을 깨게 되면 불안한 건 있는데, 어쨌거나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2달간 우상향했습니다. 특히나 주봉에서 중기적인 추세는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유지가 된다. 단지 20주선이 항상 막혀 있어요. 모든 주식은 저 20주선 뚫기가 굉장히 힘든데, 20주선 가격이 정확히 29,590원, 즉 29,6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9,600원 뚫는 순간 어딜 가냐? 35,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순간 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모르죠. 항상 주식이라는 건 조용하다가 빵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과 이슈를 알면 조용할 때 숨어 들어가는 게 진짜 고수예요. 일단 뛰고 나면 누구나 다 알아요. 뛰기 전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21선 깨지 않는 한 세트라가이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또 하나가 이제 하나시스템이죠. 하나시스템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우측산에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우리 주식을 살 때는 좌측산에 사라고 했죠. 항상 좌측산에 사야지만 수익인데, 우측산에 있어도 돌아 나와서 반등을 해주게 되면 5개월 선까지 찍어요. 12,700원이 목표가 되고,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5주선 회복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결정이 되고, 저런 그 항공우주에 대한 그 이슈가 한번 띄우긴 할 것 같은데, 오늘 21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손대지 말고 21선을 회복해줄 때 손대는 게 제일 좋습니다. UAM 관련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베셀인데, 사실 모빌리티죠. 뭐 드론 택시라든가 드론 이런 건데, 이런 관련해서 베셀은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우측 사이나 잘못하면 설거지 당할 수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일단 5개월 선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는 5주선 이에 있어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얘기는 오늘 출발선 자체가 무조건 5주선 위에 있어야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어요. 5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6,000원대가 되고, 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일봉을 잠깐 볼까요?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40선 위에 있죠. 즉 지상권과 지하권 나눠져 있는데 241선을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많이 올라왔어요. 베셀은 UAM 관련 대장주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이따 240선 기준 최소한 주봉에서 오늘 5주선을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보는 게 무척 중요해요. 자, 네온테크를 봅니다. 네온테크가 이제 그 배수를 움직일 때 잘 움직였는데, 일단 20개선 밑에 있죠. 20개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10선 깨면 더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반등 못 해주게 되면 추세를 타고 흘러내릴 수 있죠. 자, 주식 영상이라는 게 제가 알려드렸지만 항상 올라가는 것만 찍는 게 주식 영상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종목을 어디서 조심해야 되고 어느 자리를 깨게 되면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것도 당연히 주식 영상이에요. 자, 기산텔레콤을 볼게요. 기산텔레콤을 보면 월봉에선 바닥권에 있어요. 이 친구는 5G 관련 쪽이 돼요. 근간에 5G 이슈가 계속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통신장비를 지금 막았죠. 중국 거를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참 중국에 있는 그 통신장비를 반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판매 금지시켰죠. 자, 미국 FCC. 그러면서 오늘 5G 관련주들 흐름도 제가 좋아질 거라고 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HLB 영상 뒤에 보면 이 미국 내 통신장비 중국 거 판매 금지를 해서 5G 관련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꼭 보시고, 기산텔레콤도 5G 관련주예요. 장비 쪽인데 일단은 바닥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고, 주봉에서 5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추세가 좋죠. 자, 일봉에서 거래량이 살짝 터졌죠. 이날 24%가 올라온 친구인데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있기 때문에 기선텔레콤도 반드시 관심 있게 우리가 놓고 봐야 된다. 특히 5G 관련주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터졌죠. 살짝 늘어났고 이순 근처 그럼 한번 뛸 수 있으니까 기선텔레콤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AP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이제 AP성이나 AP성 볼 필요가 있는데 AP성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낮아요. 단지 오른쪽 산이죠. 외바닥은 아니에요. 한 2달간 잘 지켜줬는데 주봉에서 우선 위에 올려놨죠. 무슨 얘기냐면 오른주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부터 오선만 깨자 순간 뛰게 되면 이렇게 12,000원을 갈 수 있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21선만 지켜주면 되는데 거래량의 변화가 살짝 생겼죠. 이렇게 우리는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요날 14%가 뛰었기 때문에 순간 뛰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이 가격대가 잠시만요. 항상 뉴스보다는 차트가 빨라요. 이렇게 12,000원대를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AP성이 뛰어서 날아가면 이유는 간단하게 나와 있게 돼 있어요. 그 정부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다. 뭐 그 이슈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뛰기 전에 벌써 앞전에 신호를 줬으니까 AP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일선 근처부터 2선까지 분할로 매서 나가면 한두 번 항공우주 관련해서 잘 뛸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는 꾸준히 우상향하죠. 지금. 일단 5개월 선을 뚫어줬다는 자체가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흐름이 굉장히 좋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위에 있죠. 무슨 얘기냐면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이렇게 지켜줄 때 잘 지켜준 거예요. 단지 거래량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순간 뛰거나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는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대신에 엉덩이가 좀 무겁기 때문에 바로 확 뛴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K일럼이 요새 굉장히 핫하죠. K일럼 같은 경우가 이제 항공기 부품 관련주인데 실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 항공기 부품주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길이 많아요. 특히 이 친구가 회사 하나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항공기 부품 회사죠. 일단 월봉에서는 5교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죠. 이제 60선이 막혀 있어요. 이게 조금 리스크라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먹을 폭이 좀 작아요. 한 12% 정도 되는데 일봉에서 5일선 음봉 떨어지면 매수 이렇게 이틀간 음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14%, 15% 먹겠구나 생각하시고 K일럼은 관종에 넣어놓고 있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면 매수하시면 돼요. 자, 근간에 제일 강한 건 PC디렉트예요. PC디렉트가 제일 강한데 PC디렉트는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죠. 외바닥이긴 해요. 그런데 5개월선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죠. 이걸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순간 뛰게 되면 14,000원 가게 되고 주봉이 중요해요. 알려드렸죠. 원래 20주선이 저렇게 고약해요. 저번 주에 뛰었을 때 얘를 못 들어줬는데 다시 밀리게 되면 8,600원까지 밀리는데 만약에 8,600원이면 매수고 오늘이라도 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 거래량 터졌죠. 또 터졌죠. 조용히 조정받았고 5일선 위에 있죠. 그럼 내가 PC 디렉터를 매수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20일선까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한 번에 무리해서 사지 말고 잘 분할 매수해 놓으면 이때 상한가 근처까지 간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친구는 눌림목 주고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아까 바닥이 그 외바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외바닥의 단점이 뭐냐면 기간 조정이 짧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240일선 기준으로 우리는 지상과 지하로 나눌 줄 알아야 되죠. 여기가 지상, 여기가 지하예요. 이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떴다가 뚝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상한가 근처를 갔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어요. 즉 월봉에서 투바닥을 찍으러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5주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5일선 2주까지 분할 매수하고 뛰면 차익 실하고 나오는 걸로. 순간 뛰면 제법 날아가요. 14,000원까지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000원까지만 가도 상한가가 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이 공간을 매물대가 텅텅 볐다고라는 거예요. 이 공간 이해하셨죠? 이 공간이 매물대가 벼 있구나. 그러니까 주식이 이런 게 있어요. 계속 상승을 해, 하락을 해. 옆으로 가죠. 이렇게 2차 하락을 했어. 지수 무너지면서. 근데 여기서 빵 때릴 때는 요 공간에 매물대가 텅텅 벼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공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고가격대가 14,000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한가보다 높은 가격이 목표가구나.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입니다. 5%는 완전 바닥 찍었는데 이게 대바닥이지 할지 몰라요. 외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5주선을 회복해 준 매수예요. 매수. 자, 일봉에서 이순 찍고 난 매수인데 거래량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뛸지 안 뛸지 몰라요. 잘못 들어가면 보추병을 쓸 수는 있는데 일단 바닥은 찍었고 단지 기간 조정이 짧죠. PCD처럼 가격 조정에서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순간 아마 떴다가 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이션 시스템도 이쪽 관련주인데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드론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아주 그냥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헤드도 많이 떨어진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추세 못 돌렸는데 드론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어요. 자, 우선 위에 있죠. 이번 주가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5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돼요. 3,700원대만 이틀하지 않으면 순간 뛸 수 있구나 보시면 되고 누군가가 바닥에서 그러니까 주식이 쌀 때 자,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수하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보시면 10월 20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거래가 빵 터졌거든요. 주식이 최저점 찍자마자 누군가 물량을 쓸어 담은 거예요. 이 회사가 좋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그 정부에서 그 드론 아니죠. 어쨌건 항공우주 관련 이슈가 있고 빵 뛰게 되면 20은 깨지 않는 선상에서 한 번 더 뛰게 된다.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60에서 넘어서 아마 4,800원까지만 가도 일단 상한가 근처가 되기 때문에 4,800원까지 목표가를 보게 되고 실제로 재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에 샀을 때 손해보실 일 별로 없어요. 믿고 찾고 기다리면 돼요. 여기서 월봉 최고점에 사거나 우하향할 땐 내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월봉 바닥에 있거나 이럴 땐 생각보다 손실 보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이렇게까지 의성 관련주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뛸지 안 뛸지 그런 건 아무도 몰라요. 이슈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뛰는 건 아니니까 항상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인 거죠. 어느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또 어느 자리를 돌파해 줄 때 이런 친구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맞추고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의성 관련주들은 오늘 하루쯤은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어느 자리에서 매수해야 될지 이런 거는 본인분들이 판단 잘 하시고 제가 제시한 얘기나 가격, 자리나 가격대가 아마 비교적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